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 좋고 흥미로워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요즘 폴란드에 우리 FA-50 전투기 경공격기죠. 이거 48대 계약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48대면 사실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우리도 뭐 F-35 40대씩 이렇게밖에 20대씩 이렇게밖에 안 사잖아요. 48대는 이 21세기 기준으로는 꽤 많은 물량인데, 자, 그러면 이게 다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 경전투기 시장의 유아 독존이 될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FA-50 돌풍 막을 자가 없다 라는 주제로, 왜 FA-50이 돌풍을 일으키고 왜 FA-50의 돌풍을 막을 자가 없는지, 그러면 전 세계에 다른 경쟁 기종은 없는지, 앞으로 미래는 어떤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가 FA-50 48대 긴급 도입을 공식 발표를 했어요. 단일국 최대 수출 기록을 했는데, 자, 폴란드가 이렇게 뭐 12대를 바로 사오고, 그리고는 이제 36대는 또 나중에 FA-50 PL 버전으로 또 사온다, 뭐 이렇게 좀 보도를 해요. 자, 뭐냐면은 한국 공군용 TA-50을 사양 변경 후에 12대를 긴급 도입한다, 22년에. 그리고 FA-50 블락 10 사양으로 36대 도입한다, 2023년에. 그리고 전력화 완료 이후에 FA-50 블락 20 사양으로 성능 개량 업그레이드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까지 48대의 FA-50 블락 20 버전으로 갈 때는 FA-50으로 가서,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이 쓰는 블락 10 버전으로 가고 나서 일단 급하니까 일단 거기서 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블락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라는 계약을 한다라고 폴란드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말 뭐 기가 막힌 이런 계약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한국 공군이 TA-50 예천에 있는 16 전비용으로 TA-50을 만들죠. 이 TA-50은 뭐냐? 트레이너 어택.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우선이란 말입니다. 트레이너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기인데 어택도 할 수 있는, 즉 공격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리프트, 즉 전술 입문기예요. 그래서 훈련을 다 받은 조종사들이 T-50 가지고 이제 이 조종하는 이런 훈련을 다 받은 조종사들이 마지막에 진짜로 전투 그리고 공격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훈련기가 바로 TA입니다. TA. 그래서 그 TA-50을 한국 공군용으로 지금 발주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 폴란드가 자기네들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다 주다 보니까 지금 급해요. 급해. 그래서 급하게 올해 내로 비행기 우리에게 줄 수 있냐. 그래서 한국 공군 들어간 거 좀 미루고, 근데 한국 공군은 TA-50 사양이니까 여기는 뭐 레이더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FA-50 사양으로 급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한국 공군 대신 폴란드에 12대 주고 올해, 그리고는 내년에 진짜로 FA-50, 사실은 똑같은 건데 이걸 우리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FA-50 사양으로 내년에 또 36대 주고, 그리고는 지금 뭐 A사 레이더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으니까 24년까지 업그레이드 해준다 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폴란드는 벨라루스 인접해 있죠. 그리고 러시아 바로 옆에 있죠.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 연방에 들어가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정도로 그냥 러시아가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 불안하죠. 그래서 성능 좋은 전투기가 필요한 폴란드가 왜 세계적인 기준으로 성능과 덩치가 적은 이런 FA-50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폴란드 기자들이 아니 왜 FA-50 같은 거 이거 왜 사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샤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언론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F-35나 F-15 같은 고성능 전투기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F-16이 아닌 FA-50을 선택했냐고 묻는데,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슬로바키아 사례를 못 봤냐고? 그들은 2018년에 F-16을 주문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고, 심지어 인도 지원을 통보받아 우리 공군의 영공 방어 지원을 받는 처지다. 하지만 FA-50은 당장 올해부터 인수할 수 있다. 폴란드 바로 옆에 있는 슬로바키아, 과거 냉전 시대 때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였죠. 그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슬로바키아가 2018년도에 F-16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올해 납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18개월 연기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18개월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면 빨라야 2028년 이런 데 도입될 수가 있는데 F-16 사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 급한데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FA-50은 당장 올해부터 준다. 전 세계 올해부터 전투기 올해 계약했는데 올해부터 주는 전투기가 어딨냐. 이거 말고 어딨냐. 그러면서 FA-50의 성능을 또 이야기합니다. FA-50은 F-16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FA-50을 몰던 조종사는 몇 시간만 교육받으면 F-16으로 기종 전환할 수 있다. FA-50은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고 최신 사양으로 개량되어 있다. 한국은 폴란드에 오는 2026년까지 전투기 정비창을 세워줄 것이고 우리는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정비창도 세워주고 지금 폴란드는 항공산업이 거의 전무한데 여기다가 정비창도 세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서비스하고 이 FA-50은 덩치만 작을 뿐이지 사실은 F-16하고 혈통이 같다. 왜? 로키드 마틴에서 설계 지원해 줬으니까 F-16하고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항공산업에 도움되고 한국 KFX, KF-21 그것도 나중에 보고 좋으면 도입한다. 라고 한 겁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자, 그래서 폴란드가 도입하는 FA-50 블락 20은 어떤 기종이냐? 마지막에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는 기종이죠. 가장 핵심이 바로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KFX, KF-21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는 모듈이 한 11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좀 다운해서 왜? 주둥이가 작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작은 면적에 많은 모듈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한 700~800개로 줄인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에이사 레이더가 들어가고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헬멧 연동 조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종사가 그냥 딱 쳐다만 보면 바로 그냥 락온이 딱 돼서 미사일 누르면 미사일이 확 날아가는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드 9X죠. 그런 우리 F-15K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F-16, F-35, 유로파이터, 라팔 이 정도 4.5세대 전투기 수준에서만 탑재가 되는 헬멧 연동 조준 시스템도 탑재가 돼요. 그리고 진보한 어드밴스드 FCS, 진보한 아주 성능 좋은 미션 컴퓨터 장착을 또 새로 하고요. 그리고 공중급유 장치 집어넣죠. 그리고 스나이퍼 타겟팅 파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제예요. 아주 정밀하게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타겟팅 파드.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을 넣어요. EWS. 그래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전자전해서 다른 데로 가게끔 만드는 이런 전자전 시스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런에 JDAM, 1000파운드 JDAM, 그리고 레이저 유도 폭탄, 그리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한국형 타우러스, 소형화된 타우러스 이런 거 지금 장착해요. 그리고 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이나 미티어 이런 것들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윙티비에는 이제 사이드와인드 9X 그리고 아이리스-T 이런 열추적 미사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F-16V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F-16V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은 다 들어가요. 단지 덩치가 작다. 2000파운드 벙커버스는 안 된다.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한 물량 채우기용 전투기가 아니다. 4.5세대로 진화해서 대공전 그리고 대함전 그리고 대지상 타격 다 할 수 있다. 여기 사진이 우리 지금 스텝에서 만든 사진을 이렇게 받아놓고 제가 보니까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왜 공격하냐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육상, 해상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진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아무튼 이런 스윙롤, 대공, 공대공 전투 그리고 공대함 전투, 공대지 전투 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경쟁 기종하고 성능을 비교하면 뭐 어떨까? 근데 경쟁 기종이니까 뭐 중국제 이런 건 빼겠습니다. 왜냐? 지금 서방 세계가 살 수 있는 전투기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거니까 서방 세계가 중국제 전투기를 사면 동맹에서 아웃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국제 전투기 이런 거 빼고 인도 테자스입니다. 인도 거 샀다고 서방 세계가 동맹에서 아웃시키진 않겠죠. 중국하고 지금 대척점에 있으니까.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 NG 전투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자, 크기는 13.14m, 길이가 그렇고요. 폭은 나머지 두 개 전투기는 델타이기라서 폭이 좀 좁아요. 우리는 델타이기 아니라서 폭이 넓어요. 9.45m, 여기는 8.2m, 여기는 8.6m. 그리고 자체 중량은 우리 FA-50이 6.45톤, 그리고 여기는 6.56톤, 여기 그리펜은 8톤, 크죠?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우리는 13.5톤, 테자스는 13.5톤 똑같아요. 그리고 그리펜은 16.5톤. 엔진은 우리 그리고 테자스는 F404 엔진, 그러니까 호넷 전투기, FA-18 호넷 전투기, 레거시 호넷이죠. 거기 들어가는 엔진이 들어가고, 여기 그리펜은 F414 엔진, 슈퍼 호넷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보다 이 테자스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개량된 엔진이 들어가서 파워는 살짝 더 좋습니다. 문제는 이 엔진을 자기네들은 국산화해서 인도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성능이 제대로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투행동 반경은 우리는 444km, 테자스는 500km, 이 그리펜은 700km인데 여기에서 또 맹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펜 같은 경우는 날개에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를 2개를 답니다. 600갤런이면 한 2톤 정도 되죠. 그러니까 최대 이륙 중량에서 최대 무장이 7.2톤인데 여기에서 한 4톤 정도는 보조 연료 탱크 무게를 빼고 남는 거 한 3.2톤 정도 무장할 수 있다 그겁니다. 보조 연료 탱크 다 빼야 됩니다. 사실은 테자스도 마찬가지예요. 테자스도 양쪽 날개에 600갤런짜리 2개 하면 5.3톤 무장할 수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할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1.5톤 되는 보조 연료 탱크를 동체 중간에 하나만 답니다. 날개 안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톤인데 여기서 1.5톤 빼면 한 2.5톤 정도는 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자스보다 압도적으로 무장 능력 뛰어납니다. 보조 연료 탱크 덕분에. 그리고 그리펜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 다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제 ELM-2052 테자스는 아주 성능 좋은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1제곱미터짜리 전투기 표적을 150km에서 탐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었을 때 그 이야기고 이건 또 인도가 만들기 때문에 그 성능이 제대로 구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맹점이 또 있고요. 아무튼 이러니까 성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기로 만들었어요. 훈련기로 만들었다가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전투기로 간 거고 여기 테자스와 그리펜은 처음부터 주력 전투기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FA-50이 뒤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뒤지지 않으면 못하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가격을 또 봐야 되죠. FA-50 프로그램 가격이 그러니까 fly away 코스트 말고 프로그램 코스트 이 말은 여유 부품, 교육 훈련 이런 거 다 해서 6,200만 달러밖에 안 해요. 테자스는 시스템 가격 그냥 기체 가격만 7,500만 달러 이 정도 되면 프로그램 가격 1억 달러 넘죠. 이 그리펜 같은 경우에 시스템 가격 8,500만 달러 F-35가 7,800만 달러인데 F-35보다 더 비싸요. 테자스는 F-35에 필적해요 가격이. 우리 KF-21하고 아직 뭐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KF-21 목표 가격이 이 정도 됩니다. KF-21하고 성능이 비슷해 보입니까? 택도 없죠. 생기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테자스와 그리펜은 상당히 비싸다. 그리펜이 이렇게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리고 가동률이 한국 공군이 지금 85% 가동률. 85%면 잘 모르는 분들은 야 15% 놔두면 이게 뭐 제대로 된 거냐 라고 하는데 85% 가동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동률이에요. 그런데 테자스는 30% 그리고 그리펜은 70%의 가동률을 보이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40대 샀다. 그러면 우리는 85% 가동률이니까 한 6대는 지금 정비 중이고 34대를 지금 띄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똑같이 40대 샀다. 그러면은 30대도 못 띄우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가동률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테자스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다. 자 그리고 이제 전투기 띄우면 연비 그리고 수리비 뭐 이런 거 다 해서 시간당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시간당 유지비가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토탈 통계를 내보니까 시간당 3,500달러 정도가 소요되더라. 이거는 연료비 그리고 또 정비 비용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테자스는 시간당 4,500달러 그리고
그리펜은 시간당 $5,000.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싸죠. 그리고 우리는 7개국에 우리 한국공 포함해서 T-50 포함해서 현재 294대 이상이 판매가 되고, 여기 테자스는 이제 인도 공군이 80세대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펜은 브라질 포함해서 100대. 이러니 앞으로도 규모의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속 군수 지원 모든 면에서 한국의 FA50이 유리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점점 이제 FA50은 더 대박으로 갈 거니까 숫자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전투기를 살 때 정치적 배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인정해 주냐, 이스라엘이 인정해 주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FA50 팔려고 했는데 영국이 스톱, 그게 안 돼. 왜? 우리 FA50의 사출 좌석이 영국제였던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영국하고 적이지 않습니까? 포클랜드 전쟁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팔았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소지가 없냐를 보면 한국 FA50은 이 항공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레이더죠. 그리고 미션 컴퓨터죠. 그리고 전자전 이 시스템이죠. 그게 전부 다 우리는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이제 미국제 F404 엔진, 무장은 한국제도 있고 미국제도 있고 유럽제도 있는데 다 자율적으로 원하는 대로 세팅해 줍니다. 그런데 테자스 같은 경우는 레이더가 이스라엘제예요. 미션 컴퓨터는 인도제,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도 이스라엘제. 즉 이런 건 이슬람 국가에는 못 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국가에게는 못 판다는 말입니다. 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자, 그리고 그리펜 같은 경우는 이건 레이더는 영국과 이탈리아, 미션 컴퓨터는 스웨덴 자기들이 만들었고, 전자전은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거.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허가가 필요한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펜은. 그래서 협상할 때 길어요. 왜? 허가 다 받고 허락 다 받고 해야 되니까 협상도 길고 복잡하고 고개 숙여야 될 때도 많고 복잡하죠. 돈 주고 고개 숙여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의 JF-17 블락3 전부 중국산인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예. 그래서 한국이 이런 정치적 유연성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한국제 산다고 미국이 불쾌하지 않죠. 그리고 FA50은 미국 록히드 마틴이 로얄티를 받기 때문에 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세대 전투기, 이제는 뭐 지금 미국이 6세대 전투기 만들고 있고 영국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만들고 있고 이런 마당에 4.5세대 전투기가 지금 뭐 되냐?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이게 4.5세대 전투기 되냐?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겁니다, 현실은. 자, 현재도 참모총장이에요.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이 2021년 2월 22일 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페라리는 일요일 드라이브 갈 때나 타는 차다.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출퇴근을 할 때 페라리를 타지는 않는다. 우리는 F-35와 같은 하이엔드 전투기를 로우엔드 전투기에 쓰고 싶지 않다. 자, 페라리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거 마트 갈 때 타냐? 안 탄다 이겁니다. 일요일 날 뭐 교회로 드라이브 하러 가고 뭔가 좀 삶을 즐기러 갈 때 그때 페라리 타는 거지. 마트 가고 출근하고 이럴 때는 그냥 세컨드카, SUV, 경차 이런 거 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왜? 유지비. 그래서 F-35 좋은데 F-35 한번 뜨면 이거 시간당 유지비용 비싸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항공 육군을 지상 타격해주는 캐스 임무 이런 데 투입하는 건 이거는 비용 낭비다. 그래서 뭐 F-36 이런 거 킹스네이크 이런 거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건 다 이제 낭설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 21세기 중반에도 4.5세대 전투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냐? 아니죠. 최소 280대 미 공군 ATT 프로그램에 출품했는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고지에 들어갔습니다. 280대면 지금까지 판 거, 한국 공군에 판 거, 또 세계 다 판 거, 이라크까지 판 거, 필리핀에 판 거 다 합친 물량이죠. 이게 뭐냐?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인데 미 공군 차세대 훈련기 프로그램인 T-7A가 설계 결함으로 지연되고 고난도 전술 임무에 투입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0월 확정된 AT-38 훈련기 대체 사업입니다. 최소 100대에서 400대의 소요가 제기되었으나 2023 예산안에서 280대 소요가 확정되었으며 보잉의 T-7A 개량형과 카이,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의 TF-52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2022년 8월 보잉 노조의 총파업으로 T-7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TF-50의 독주 형국으로 전개 중입니다. 그러니까 훈련기가 있죠. 고등훈련기. 그리고 그 고등훈련기 프로그램을 다 마치면 전술 입문, 그러니까 공격도 하고 공중전도 해보고 레이더도 비춰보고 이제 이런 훈련을 해봐야 되죠. 그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마치 TA-50 훈련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AT-38 훈련기를 갖고 있어요. T-38 말고 거기다 어택 들어가 있는 AT-38 이거 대체하는 훈련 사업이다. 원래는 이제 이게 다 한꺼번에 그 TX 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보잉이 3D 프린터로 T7 전투기 만들어서 뭐 잘한다라고 했다가 개발비도 절감하고 가격도 싸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T-50의 반값에 들어왔죠. 반값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이 경쟁을 했지만 반값이니까 보잉이 이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로 만들었는데 이놈을 진짜로 띄워보니까 고받은 가격에서 시속해서 그냥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니까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개선해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연돼요. 미 공군이 열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T-50을 리스했을까 하다가 아니야. 그냥 이름 바꿔서 새로 하자. 지금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그걸 뭐 완전히 계약을 엎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좀 놔두고 물량을 최소화시키고 새로 하자 해가지고 100대, 최저 100대에서 400대까지 이 물량이면 사실은 이제 TX 사업을 다 엎을 수 있는 물량이죠. 그렇게 의회에 제출했더니 의회에서 일단 280대 해 라고 해서 지금 들어간 겁니다. 2023년 경쟁에서 24년에 결정하는데 문제는 보잉이 8월 1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갑니다. 여러 면에서 미 공군에게 점수가 막막 깎이는 거죠. 성능 떨어져. 신뢰성 없어. 거기다가 회사 파업에서 언제 가동 재개될지도 몰라.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미운털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공군 ATT 프로그램 280대 카이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말 대박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아주 또 유리하겠죠. 그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이 될 텐데. 자, 그래서 미래 글로벌 전투 시장에서 미디엄 KF-21, 라이트 FA-50 한국이 독주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KF-21 개발할 때 무슨 4.5세대 전투기냐, 지금 5세대 전투기 끝나고 6세대 가는 마당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저희 시야가 그때는 좁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한국의 KF-21 그리고 FA-50 완전히 특히 이 FA-50은 천상천하 유아독점. 거기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거 단자형으로 개조해서 연료 더 많이 넣고 그리고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항속거리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카이가 스스로 공군 예산 자꾸 주세요 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첨언하면서 한국이 완전히 4.5세대 전투기 틈새 시장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올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여러분들께 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